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말씀드렸나요? 그 1000에서 1500만원 정도로 해서 매도비, 차값, 이전비, 수수료까지 얼마 정도 들어가냐. 차종은 아무래도 2대 살 거 아니면 한 대 정도로 좁혀서 이제 2차 저차 보면 또 헷갈리고 2대를 봐야 될 거를 뭐 3대, 4대를 봐야 되고 복잡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힘드세요. 한 2대에서 3대 정도, 4대 이렇게 넘어가면은 굉장히 지쳐가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뭔가 혼란스러워지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폭을 좁혀서 한 차종으로만 이렇게 공부한 차종만 다른 차로 돌아가지 말고 마진을 남기게 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한 그 차종 하나만 이렇게 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한 번 사면은 끝나는 보통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번복하거나 다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종은 딱 하나만 계획 있게 부담 안 가는 선에서 적당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비싼 거, 그 다음에 싼 거를 사시면은 어차피 까지는 금액은 동일하게 수평으로 내려온다. 너무 초반에 금액을 무조건 싸게만 구매하시지 마시고 어떤 게 진짜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만한 범위로 금액대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차는 그 내구성적인 측면에서 제 생각으로는 준준형과 중형보다는 현저하게 내구성적으로 좀 떨어진다. 그래서 키로수를 좀 짧게 봐야 되는데 짧은 선이라고 한다면은 대충 한 5, 6만 킬로대에서 왔다 갔다 이 정도를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다 해서 그러면은 한 500까지 이렇게 보려면은 400만 원대로 이게 또 낮추다 보면은 또 옵션이 접이식 백밀러가 빠지거나 아니면 뭐가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색깔을 못 맞추거나 아니면 키로수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키로수가 뭐 10만 킬로 이렇게 돼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차는 가급적이면은 7만을 넘어가면은 조금 애매해집니다. 올리모닝을 보신다면은 한 400 후반대에서 한 5, 600만 원 이 정도 보시면은 매도비랑 뭐 수수료만 들어가니까 이전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은 조금 후회할 만한 결정에서 그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그 100만 원 갭 차이로도 충분히 더 생각보다 좋은 쪽으로 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밑에도 써놨다시피 450 이하는 올모닝 옵션 등급 많이 낮은 거 외에는 키로수 많은 거 아니면은 특이한 색상 뭐 자주색 이런 쪽으로 폐차할 때까지 탈 거고 옵션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도 괜찮은데 조금만 올리면 조금 더 좋은 차가 나오는데 뭔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천은 조금 이제 만약에 중간에 어쨌든 요즘에 교환 평균 주기가 3년에서 5년 정도로 되는 거를 미뤄봤을 때 추천 범위에서는 조금 벗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팔 때 진짜 이거밖에 안 나와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들을 구매를 하신다면 그때 돼서 후회를 하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00만원 전후로 만약에 보면은 이번 시간에는 뭐 1000에서 1500이긴 하지만 참고적으로 이제 경차만 이렇게 보자면은 300 물론 이제 200만원대도 있고 뭐 심지어는 100만원대도 있을 수가 있는데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이게 스파크랑 외형이 거의 똑같아요. 휠 틀리고 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300만원 전후로 구매를 차값만 봤을 때 하시면은 400 안으로 끝낼 수가 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좀 올라가고 하면 뭐 4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렇기 때문에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가 좀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싼 거를 본다면 근데 이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접이식 백밀러가 거의 없죠. 싸제로 달지 않는 이상. 그 전에는 또 이제 뉴모닝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차 가격만 200 비트로 살려고 하신다면은 올류 마티즈가 또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까운 거리만 왔다 갔다 할 거고 이게 경차라는 거는 한 왕복 20km 이상이 돼버리면은 조금 후회하실 문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경차를 타고 있는데 이게 연비가 생각보다 좋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불편하다라는 의견 때문에 좀 바꾸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랑 통화를 하다 보면 이제 경차를 출퇴근용으로
왕복 30km, 40km 이상의 그런 키로수를 보신다면은 후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공영주차장 50% DC에다가 톨게이트 50% 할인, 그 다음에 이전비가 안 들어가는 그런 세 가지 장점 때문에 경차를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좀 이제 출퇴근용으로는 좀 심사숙고하시고 가까운 거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용으로만, 진짜 이제 저는 출퇴근 거리도 얼마 안 돼갖고 뭐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5km, 10km, 심지어 그러니까 20km 미만 정도는 조금, 그러니까 20km까지는 좀 많고요. 한 15km 미만 이 정도면은 조금은 차가 그냥저냥 이제 감소하면서 탈만한데, 그 이상 넘어가면은 조금 후회할 수 있다.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차가 고속도로에서 너무 안 나가다 보니까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경차는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찾으시는 모델이 더 넥스트 스파크입니다. 이 차량은 600만원대도 차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10만 킬로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경차는 제 느낌상으로는 일반 준준형이나 중형이나 대형 이런 차가 키로수가 예를 들어서 15만이다 하면은 경차로 봤을 때 7만 정도 느낌입니다. 두 배는 좀 낮춰서 그런 느낌이거든요. 언어적인 표현이 조금 이해가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00만원대보다는 가급적이면 조금 올려서 700만원, 800만원대를 보시게 되시면은 키로수가 10만원 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네. 옵션도 뭐 LT 플러스라든가 아니면 LTZ 800만원으로 가까워지거나, 물론 이제 900만원대도 있지만 보통은 한 적당한 금액대가 800만원에서 700에서 800 사이가 아니라 700에서 딱 이제 900 이상 볼 필요 없이 700에서 900 사이로 200만원 갭 차이 안에서 보시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에는 아무래도 영상이 2시간 정도 길어지고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후반 말미에 시세를 알려드리면 또 졸려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하는 이유는 그냥 이제 시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이렇게 비교하시다 보면 허위 매물에 빠지고, 뭐가 뭐 어떤 건 또 비싼 거는 보기 싫고 뭐 그런 마음이 생기실 것 같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허위 매물에 빠지는 거 아닌가 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 오늘 시간에는 그 아래 이쪽에요, 그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제가 자막을 직접 하는 거예요. 편집도 촬영도 제가 직접 하는 건데, 그 사이트에서 한번 이제 봐주시면은 오늘은 이제 뒤 후반 말미에 전산 보여드린 거는 좀 생략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여기 위에 그 클린카즈 이쪽 사이트에서 여기 밑에도 자막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제가 힌트로 알려드리는 이런 금액대를 보시게 되시면은 거의 이 정도가 좀 많이 찾으실 만한, 그 다음에 실패하지 않을 만한 금액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5, 600만원대도 차가 팔리니까 그게 괜찮을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거 팔리니까 난 싸게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앞서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나중에 사고 나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물론 이제 아무 생각 없으실 수도 있지만 좀 후회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추천할 만한 금액대는 한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차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에 이쪽에 더뉴레이도 있고 조건 좋은 뭐 프레스티지, 뭐 튜닝카 같이 생긴 모닝, 요즘에 나오는 거요. 그런 거를 보시게 되시면은 살만한 게, 진짜 이제 계속 좁히고 더 좋게 하다 보면은 1100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경차를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심사숙고 하시고 계속 좋은 거 찾다 보면은 새 차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계획을 원래 초반에 세웠던 그 계획에 맞게 구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도, 그런 의견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레이 터보를 찾으시는 분들은 좀 적당한 거, 옵션이 또 이제 두 가지, 터보 럭셔리랑 터보 프레스티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근데 차가 생각보다 대수가 충족도가 그렇게 많이는 없는 와중에 골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900에서 한 1000까지만, 1050까지만 차 가격만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힌트를 우선은 알려드립니다. 물론 이제 700만원대도 있고 800만원대도 있는데 좀 이제 키로수가 좀 많이 많아질 거예요. 9만 키로 막 이렇게 많아질 거예요. 이기 때문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한 850에서 한 1050 사이, 이 200만원 텀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850만원은 그러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아무래도 키로수도 많아지고 색깔도 못 고를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상태도 스크래치, 뭐 레이 같은 경우에는 차가 어떻게 보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밑에 그 스탬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실 패널이라고 한 부분이 먹은 차들이 또 많아요. 근데 그 차들을 수리를 하면은 또 이제 일반적인 판금 한 판이 한 8만원 된다고 치면은, 예를 들자면 그 부분은 한 15만원, 20만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하나에 작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놓고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싼 것들은 보통 그런 거 당첨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진도 잘 보셔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성능을 잘 보시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용도 이력 있는 거는 한 100만원 정도 좀 싸야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도 이력은 렌트카에서 넘어오거나 1인 신차 장기 렌터카에서 넘어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많은 딜러분들이 아마 그 진짜 렌터카 업체에서 막 탔던 차가 오더라도 이거 확인하기가 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거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거 1인 진짜 장기 렌트카라서 한 명만 탔던 거라 그냥 똑같아요. 그냥 1억만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차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나중에 법적으로 다시 뭐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번거롭고 돈 들어가고 힘들고, 뭐 민사로 하면은 6개월 넘게 걸리고, 결론은 그 답도 없고 질 가능성도 크고, 뭐 아무튼 그걸 또 증빙으로 해갖고 또 그 확실한 물증을 또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렌트 이력, 용도 이력 있는 거는 좀 가급적이면 좀 패스하고, 가격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고, 그리고 또 안 좋을 확률이 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딜러의 말을 믿는 것보다는 그냥 용도 이력 없는 거 사는 게 속편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준형으로 넘어가 보자면, 아반떼 AD는 물론 이제 900만원대도 있을 것이고 1000만원대도 있을 것이고 1100만원대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옵션이 아예 딸린 최하 등급의 차라든가, 아니면은 뭐 키로수가 많다든가, 아니면 은색이라든가, 뭐 아무튼 그런 차 뭐 용도 이력이 있다든가 그런 쪽으로 이게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제가 좀 한 이 정도 금액대부터 시작으로 좀 이제 알고서 준비를 하시면, 잠깐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는 해서 추천 금액대를 이제 제가 만들어서 알려드리는 건데, 아반떼 AD 같은 경우에는 1200에서 한 1400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이 금액대에서 고르는 게 일반적으로 좀 많이 찾으시는 모델에, 많이 찾으시는 그냥 적당한 옵션에 적당한 색깔에 그런 용도 이력 없는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금액을, 물론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정답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추천해드리는 금액대를 폭을 좁히고 좁힌다고 했는데, 한 150만원 이 범위 내로 보시면은 웬만해서는 실패하지 않거나, 좀 이제 새 차 같은 느낌은 아니더라도 좀 흡족하실 만한 그런 디테일의 그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반떼 AD 터보 GDI라는 건데, GDI 싫어하시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아반떼 MD도 그렇고 포르테 GDI도 그렇고 여태까지 팔고 제가 매입으로 샀을 때 문제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되게 스포티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액대 적절한 거는 1650부터 1800까지 이렇게 150만원 범위 내로 있고, 차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전국 다 뒤져봐도 아마 한 20대 나오려나, 이 정도 느낌입니다.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이 정도 금액 범위 내로 보시면은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 좀 원하는 키로수, 원하는 색깔, 원하는 옵션 다 맞추기에는 좀 차가 대수가 아무래도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아반떼 MD와 아반떼 AD 사이에 있는 더뉴 아반떼가 있습니다. 더뉴 아반떼는 물론 이제 5, 600만 원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그래도 접이식 백밀러 있고 열선 있고 웬만해서 좀 키로수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한 너무 키로수 많은 거 빼고 이게 본다면은 한 850에서 1100 사이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250 범위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힌트로 추천 금액대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메이징 크루즈 전작에 비해서는 인기가 조금은 시들어졌던 이유가 GM 사태, 군산 공장 문 닫는다, GM 철수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좀 나왔던 차로서 좀 많이 안 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을 때 또 금액이 또 시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크루즈는 13년 미만 거는 그 미션이 아무리 크루즈라고 하더라도 1.8이든 뭐든 좀 수수료 30만원 받고 팔기가 조금 이제 애매했고, 매입했을 때도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좋았던 차도 조금 묶였고, 신차가 대비했을 때는 조금 적절하다. 연식이랑 키로수를 만약에 아반떼 AD나 뭐 스포츠나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은 좀 상당히 비싸지는데, 어메이징 크루즈는 연식 키로수 대비 좀 적절하지 않나? 여기서 900에서 1100 사이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K3도 나왔는데 지난번에 나왔는데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풀옵션 노블레스 기준입니다. 노블레스는 뒷 대로등이 면발광으로 네온사인처럼 동그랗게 나오는 차예요. 그리고 휠도 틀리고, 그 다음에 전방 감지기도 있고 메모리 시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K3 풀옵션도 아직까지도 많이 찾으시는데, 맨날 저는 K3는 한 8, 900선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만 드렸지 노블레스에 대해서 언급을 좀 디테일하게 해드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거 보니까 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950에서 1250 보시면은 1250에 가까울수록 2, 3만 킬로의 흰 색깔의 썬루프 있고 그런 완벽히 깨끗한 차가 나올 확률이 높은 차, 그 위에 더뉴 K3가 있어요. 그리고 좀 키로수가 한 10만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무사고고, 그냥 적당 하면은 그냥 한 950 차 가격만 이렇게 보시면은 좀 적절하지 않나. 나는 850에 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키로수가 아마 제 추측에는 13만, 14만, 15만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제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신다면은 한 950에서 1250 정도 보시게 되시면은 좀 적당하게 나온다, 이런 추천 금액대 힌트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더뉴 K3 아래 제가 이제 자막으로 만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그 모델들이 있어요. 그게 더뉴 K3라는 모델인데 올류 K3 나오기 전에 나왔던 거다. 그래서 조금 인기도 면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다른 차에 비해서는 잠깐 나왔다가 만 듯한 느낌도 조금 들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1000에서 1350 정도 보시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이거는 갭이 좀 350 범위로 좀 크긴 합니다. 그래서 이 힌트 범위 안에서 1000만원에 가까워지는 더뉴 K3는 어떤 차지? 하고 이제 제 사이트에서 금액 순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좀 적절하지 않을까. 1350은 어떤 차지? 그러면은 그냥 정구식으로 되어 있는 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네온사인이 이렇게 그 안쪽으로 화살표가 안쪽으로 되어 있는 그 모양, 여러분들 이제 지나가시다가 보면 이제 덜어 보셨을 거예요. 그 모델이 보통 1200에서 1350에 가까워지는 그런 등급이 좀 이제 올라가는 모델 중에서 있을 거고, 그 전거는
이 디테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대로등이 브레이크 등이 전구로 돼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은 조금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 차 가격이 틀리니까요. 똑같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를 이제 보실 텐데, 아무튼 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 금액대보다 낮아지면은 실제로 보셨을 때 구매를, 그러니까 이 금액대보다 뭐 예를 들어서 아반떼 AD를 1000만원 이렇게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안 좋은 차 내지는 옵션 딸린 거 내지는 용도 이력 있는 거 내지는 뭐 키로수 많은 거 사고 있는 거 쪽으로 가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차를 보셨을 때 딜러가 괜찮다 하면 그거 믿고서 사시고 후회하실 만한, 내지는 그 아예 그냥 차 보고서 이거는 좀 별로예요 라고 말씀하실, 구매를 안 하실 만한, 그리고 저는 무조건 안 팔 만한 그런 조건대의 차량만 나올 확률이 거의 확실하다. 금액이 이 금액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게 진짜 그런가. 제가 업데이트를 할 때도 보통 아반떼 AD는 1200 이하는 업데이트를 안 해요. 간혹 이제 자동 업데이트 되는 몇 대가 있을 수 있는데 제 사이트에도 다 이제 안 팔고 싶은 차량도 같이 있으니까 주의해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런 거를 진짜 정 사셔야 되겠다 하시면 저한테는 못 오실 것 같습니다. 수수료 30 받고 한다는 게 그냥 이제 싸게 많이 그냥 이제 하면은 그냥 밥벌이는 되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 또 이제 리스크도 리스크지만 문제가 큰 게 발생을 해버리면은 오래 못 간다는 생각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 위험한 차는 그 여러분들 제가 오랫동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좀 어떻게 보면 극도로 좀 안전주의자 식으로 이렇게 하려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불안하게 사시는 쪽을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안심하고 팔 수 있는 차로 수리비가 나와도 뭐 50만원 이상 안 나올 만한, 가급적이면은 뭐 아예 안 나오면 좋겠죠. 근데 이제 연식이 오래될수록 수리비를 직접 내셔야 될 확률은 아무래도 5만원 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뭐 10에서 40만원 사이는 좀 들릴 생각을 일단 겁부터 먹고 계시면은 조금 그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매입을 하신 그 매입 딜러 분들이 그 차를 매입할 때 싸게 매입하셨겠습니까? 물론 싸게 매입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럴 확률보다는 좀 비싸게 매입을 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또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또 싸게 팔아야지 팔려요. 왜냐면은 남이 팔아주는 구조기 때문에. 저처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를 매입했다 쳐요. 근데 그거를 경쟁하다 보니까 12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정 고쳐야 될 수리비가 뭐 20만원 있다 쳐요. 그럼 140에 이전비가 기본 한 10은 들어갈 겁니다. 150에. 그러면 이 차가 200에 팔린다 치면은 그 안 팔리고 하면은 10만원 20만원 내려야 돼요. 그러면 20만원 30만원 뛰기가 되는 거예요. 한 대로. 예. 그거를 10대를 해야지 300을 버는 겁니다. 근데 10대 매입하는 사람이 조금 어떻게 보면 흔한 편이기도 하지만 이 10대가 다 이게 재미가 있진 않을까. 어떤 거는 또 재미있고 어떤 거는 이제 손해를 보고도 하겠지만, 그래서 디테일한 그런 부분을 다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타이어라든가 뭐 어떤 분들은 유리 금강구 그대로 놔두고 이제 그냥 말 안 하는 딜러 걸려라 이런 식으로 파시는 경우도 덜어 있을 수도 있지만, 말씀 뭐 드리면 조금 굉장히 난처해 하면서 이제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하긴 한데, 아무튼 다 안 해주는 건 아니고요. 진짜 해야 될 거는 해주시되, 진짜 너무 당연한 소모품 타이어라든가 엔진 오일, 뭐 미션 오일, 그다음에 약간의 미세누 그런 거는 안 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차 가격이 점점 싸질수록 이거 싼 건데 뭐 그런 거를 얘기하세요. 가격 싸게 올려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영상을 보시는 소비자분들 입장으로서는 나쁜 새끼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 입장으로 봤을 때
좀 그만한 애로가 있을 수도 있는 문화가 좀 팽배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무조건 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깨끗한 차가 걸릴 확률이 물론 조금 더 높지만 그래도 수리를 할 그런 생각은 가격이 싸질수록 좀 염두를 해주셔야지 좀 맞지 않을까? 좀 입장 바꿔도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질수록 그런데 요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리비가 10 이상은 잘 안 들어가지 않을까. 뭐 해봤자 뭐 엔진 오일 갈고 뭐 그런 거는 내가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거나 타이어 앞 타이어가 조금 이제 많이 닳아져 있던 거야. 그러면은 다른 차를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한 대만 보고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두 대, 세 대 이렇게 보험을 1번, 2번, 3번 중에서 일단은 메리트 있는 1번, 2번을 보고서 둘 중에 보면 거의 둘 중에 안에 결론이 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이 금액대로서는 한 그 정도 한 두 대, 세 대째는 잘 안 보는 느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 추천 금액대 안에서.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꼭 그 구매를 하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금액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사이트에서 보실 때는 안 팔고 싶은 차량도 있고 너무 쌍 쪽으로 보시면은 껍데기만 아반떼 AT라든가 껍데기만 뭐 K3 더뉴 K3이고 속은 조금 이제 멍들어 있거나 좀 고장 나 있거나 병 들어 있는 그런 차를 고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중형입니다. 여기에 안 들어가는 차가 또 뭔가 있었었는데 아무튼 제가 준비한 거 하고서 이제 편집을 또 하니까 부족한 거는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중형은 이제 CVVL 엔진으로 바뀐 소나타 와이프 소나타랑 이제 외형은 거의 흡사하지만 뭐 데일라이트 등이라든지 뭐 뒤에 대로등이라든지 뭐 똑같을 수도 있지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은 렌트 이력 있는 차들은 싸요. 그리고 LPG에서 휘발유 엔진으로 바뀐 그 구조 변경이 된 차는 또 싸요. 왜냐면은 용도 이력 있고 구조 변경이 있으면 대부분 다 택시에서 넘어왔던가 렌트카에서 넘어왔던가 그렇거든요. LPG 엔진은 휘발유로 바꿔서 일반 이전 안 되는 차를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금액대에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6, 7, 800에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대부분 이제 구조 변경이나 용도 이력이 있어서 타시는 데는 조금 좋을 확률보다는 안 좋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 이력이 없는 차로 만약에 보시게 되시면은 한 900만 원대부터 이제 스물스물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팔고 싶은 차의 금액대를 보면은 보통은 한 1050만 원 전후 왔다 갔다 해서 1100만 원 정도 이 정도면은 뭐 썬루프가 없어도 뭐 조금 옵션이 기본 옵션 정도는 있고 약간은 좀 깨끗하고 그런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안심하고 팔 수 있는 용도 이력이 없는 차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차 대수가 많이 없다는 그런 게 있어요. LF 소나타를 제가 추가를 못했네요. 1500 밑으로도 살 수 있는 차가 다 해서 1500만원 밑으로도 살 수 있는 차가 LF 소나타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역시 용도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색깔이 은색이거나 키로수가 많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F 소나타는 다음 시간 1500에서 2000만원 그 사이에 아마 할 것 같은데 여태까지 잘 안 해갖고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연말 특집 내지는 신년 특집 개념으로 이렇게 한번 해서 좀 먼 나중에는 LF 소나타도 그냥 개별적으로 한번 이제 시세 알려드리는 그런 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제 LF 소나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브릴리언트 추천 금액은 900에서 1200인데 차가 심각하게 부족하다. 근데 있긴 있어요. 희한하게 있긴 있는데 뭐 하나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LPG 일반 이전 되는 차를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화 받을 때마다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있긴 있다. 근데 뭐 키로수 짧고 옵션 좋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희귀한 매물이기 때문에
비싸요. 썬루프 있고 흰 색깔에다가 뭐 키로수 짧고 상태 엄청 깨끗하고 용도 이력 없고 구조 변경 없고 완벽한 차. 근데 그런 게 구매가 꺼려지는 게 금액대가 막 1500, 16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올리면 또 LF가 나오고 1400이 될 수도 있고 1300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이현식의 이 차를 사는데 그 정도까지 비싸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만한 그런 금액대에 포진이 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요 차는 휘발유는 좀 적당한데 LPG는 좀 많이 좀 애매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뉴 K5도 역시 LPG로 구하시면은 여기 있는 차는 다 마찬가지예요. 다 조금씩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더 뉴 K5로 만약에 휘발유 다 기준인데 1200에서 1400 사이 차값만 이렇게 보시면은 1400에 가까워질수록 그 한쪽 안개등이 4발짜리 이때부터 아이스 큐브인가 뭐 그런 그 안개등이 나옵니다. 4발. 그게 좀 인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럭셔리 트렌디부터 뒷 대로등이 이렇게 네온 사인처럼 그 약간 이제 중간에 딱 안쪽으로 말린 그 동그란 그 네온 사인 같은 뒷 브레이크 등 그게 이제 나오는데 요 차는 조금 안심하고 팔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나타와 마찬가지로 그겁니다. 그 용도를 있거나 키로수 많거나 구조 변경이 있거나 그런 차는 많이 싸요. 예. 그런 차는 이제 좋을 확률보다 안 좋을 확률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판매가 그런 쪽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급적이면 좀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권해드립니다. 후회할 수도 있는데 중고차는 후회하면은 다시 되돌리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90%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10%는 뭐냐면은 허위 매물인 거를 밝혀낼 것. 그 다음에 모든 통화 녹음과 보호관 매물이 잘못됐다는 거를 증빙을 해야 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그러니까 중고차는 애초에 잘 사야 됩니다. 그리고 말리부 1세대 13년식 이상 것부터가 미션이 좀 괜찮아졌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니까 뭐 뽑기가 잘못돼서 모든 차는 아무리 좋다는 평을 받고 있는 차도 뽑기가 잘못되면은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차를 잘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리부 1세대는 제가 봤을 때는 13년식 이상으로 보실 거면은 최소 950 당연히 950으로 떨어질수록 뭐 LS라든가 뭐 LT라든가 옵션이 그렇게 좋지 않고 뒷 대로등 보면은 원래 이제 LED가 촘촘하게 이게 박혀있는 그런 모델로 보시고 싶겠지만 가격이 싸질수록 전구만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약 그 옵션이 그 외에도 이제 빠지거나 그럴 수 있고 색깔이 좀 특이한 색깔로 비인기 색상으로 가까워지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50까지 보면은 뭐 LTZ에다가 상태 좀 많이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전비까지 하면은 한 1400 먹힐 겁니다. 이 차를 구매하시면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수수료까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은 조금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휘발유 기준입니다. 뭐 디젤은 따로 죄송합니다만 궁금하시다면은 여기 사이트에서 보시고 업데이트를 제가 잘 안 하거든요. 디젤은. 그러니까 수동으로 요청을 해주시면은 전화로 문자나 카톡보다는 전화가 좀 즉시 될 확률이 높고 원활한 전화는 한 3시 정도부터 한 새벽 1시까지 연락을 주시면은 원활합니다. 그리고 SM5 노바를 보시면은 이게 SM6가 혼용돼서 나오거나 좀 이 시기에 SM6가 나온다는 기대감 때문에 잘 안 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수가 그렇게 많이 없지도 않고 많이 있지도 않고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금액대 범위 갭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이제 잘 보시면 이게 또 P나 뭐 그런 옵션이 좀 많이 좀 확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는 충분히 고를 만한 대수 부족. K5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 용도 이력, 그러니까 렌트나
뭐 택시 부활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좀 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PG 일반 이전으로 보실 경우 모든 차종이 대수가 이제 현저히 떨어지거나 금액이 많이 비싸지고 뭐 탈만한 건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류말 리브 SM6 또 이제 이 영상에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둘 다 보니까 최소 1700부터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대형이에요. HG 그랜저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차입니다. HG 그랜저 그 11년 12년 또 상관없다. 그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마 자료 화면이 나올 것 같은데, 글을 보시면은 가로 그릴이 보통 많고, 나중에 그릴만 바꾸거나 아니면은 11년식도 그 안개등을 그 다섯 발로 이게 튜닝을 해놓거나 휠 바꾸고 하거나 그렇게 해갖고 좀 튜닝이 된 차가 있을 수 있는데, 흔치도 않고 그거 기다렸다가 뭐 하기도 그렇고, 그런 차들은 또 이제 살짝 비싸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보편적인 거 보는 게 제일 안전빵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0에서 1500 사이, 이게 좀 애매한데 1000으로 가까워질수록 키로수는 현저하게 좀 높아지거나 원하지 않는 좀 비인기 색상, 원해도 비인기 색상 은색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실 수가 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금액대고, 이게 보니까 800만원대 900만원대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용도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안 팔고 싶어지는 요소들이 뭐 하나하나 있어서 제가 전산 보고서 다 본 겁니다. 950부터 괜찮으면 이렇게 써놨을 텐데 1000부터는 봐야 좀 얼추 조금 시작가기 때문에, 만약에 1000에 구매를 하시려고 하셔도 100만원 좀 위로 봐주셔야 조금 구할 게 그래도 몇 대 좀 늘어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싼 거 파는 게 저는 마음적으로 좀 안심하고 팔 수는 있겠죠. 근데 또 무조건 비싼 거면 어떻게 팝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팔 수 있을 만한 추천 금액대, 물론 이제 이 안에 있는 차도 좀 엉터리 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이건 연식을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14년 15년식은 구매할 만한 금액대가 1900에서 2500 사이에요. 아직도 2400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디젤 이런 것도 이제 시기하고 비싸고 막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1000에서 1500 사이에 이전비, 매도비, 수수료까지 구할 만한 차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이 금액대 기준에 맞게 계획을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영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HG 그랜저 13년식, 이제부터 이게 그릴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예, 요겁니다. 그거는 이제 볼만한 게 1250에서 1500 사이다. 근데 11년 12년도 1500까지고 13년도 1500까지면 뭔 차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인기가 있는 거는 또 이제 2400cc가 조금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3000cc도 인기가 있긴 있어요.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연비가?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연비 차이를 보면은 약간 차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굳이 뭐 2400cc랑 3000cc를 구별하면 물론 이 세금이 높아집니다. 3000cc로 가면 약간 그냥 600cc 올라가는 것만큼의 세금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거기서 거길 수 있다. 똑같이 준대형이니까. 네. 약간 한 2kg, 3kg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kg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한 3kg?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HG 그랜저 LPG로 보시게 되시면은 엊그저께 새해 첫전화 1월 2일날 문의를 주신 분이 계신데, 이게 좀 애매한 듯 괜찮은 듯 해요. 차종 자체가 많이 찾으시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1350에 가까워질수록 10만 킬로는 안 넘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사고가 조금 있거나 뭐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조금 이제 점점 내 마음에 드는 조건을 하나씩 대입만 해도 뭐 이게 100씩 툭툭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1700 보더라도 키로수가 뭐 5만 밑으로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1700 이상으로 이
끝에 금액대는 이 이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는 과해요 라는 의견도 깔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한 350 텀 안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수는 확실히 휘발유보다는 좀 덜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이제 조건을 조금만 이렇게 좋게 하면은 금방금방 훅훅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제 사이트에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특정 차량을 뭐 추천해드리고 뭐 제가 골라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잘 안 골라드려요. 왜냐면 이게 자랑은 아닌데 이것보다는 같이 찾아보는 거를, 왜냐면 제가 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추천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비싼 거 팔고 싶거든요. 왜냐면 비싼 거를 팔아야지 마진이 더 남는 건 아닌데 안심하고 팔 수 있을 확률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고객님 계획도 있을 것이고 같이 해서 하면은 그냥 제 시각도 돌리고 고객님도 돌리고 해서 좀 폭을 좁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무조건 그냥 골라달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저는 이제 전화를 받을 때 좀 여유 있을 때가 좀 많은데 오전은 조금 힘들고 오후 한 3시부터 새벽 1시까지 좀 여유 있는 시간이 좀 덜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같이 한번 골라보는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님들 최근에 또 이제 문의 문자 2차 봤는데 어떠냐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제가 안 팔고 싶을 확률이 좀 덜어 있었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팔고 싶은 차도 있었긴 하지만 아무튼 무조건 안 골라드린다는 건 아니라는 거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같이 한번 고르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하고, 굳이 진짜 막 하면은 좀 이제 전화통화로 뭐 이것저것 하면서 원활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해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오시지 않으시더라도 이 정도 금액 범위 내에서 보시면은 적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천하는 금액대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뭐 950인데 뭐 키로수를 짧게 막 7만 이하로 보고 그렇게 하면 힘들죠.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으면은 클릭해보면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용도 이력이 있거나 뭐 밑으로 조금 성능 점검 기록부를 내려보면은 날짜가 엄청 뭐 9월, 10월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은 저거 뭐야 그 15분 정도 보면은 특이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이 있어요. 뭐 소비자분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약간 헷갈리거나 모를 만한 그런 내용이 원래는 그림에 있어야 되는 거를 밑으로 빼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못 보신 걸 거예요. 보통은 그겁니다. 아니면은 그 튜닝이 있어서 그게 보니까 불법이고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사진으로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할 만한 거. 그러니까 제네시스는 11년 이하, 12년식부터는 뒷 대로등도 바뀌고 그 다음에 8단 미션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12년식부터는 조금 특이하게 좀 이제 구분이 돼서 좀 비싸지고 그 밑에 거는 싸지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년 이하, 그러니까 11년도 포함이 되는 거죠. 950에서 1600, 11년으로 가까워질수록 1600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8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8년식으로 가까워질수록 95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네실스라고도 할 만큼 현대에서 엄청난 디자인으로 나온 대형차죠. 인기도 많았고, DIS라고 해서 조그 셔틀이라고도 합니다. 그 부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금액 차이가 현저하게 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한 거의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요즘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DIS가 무조건 있는 거를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분들이 더 많긴 해요. 사실 뭐 그냥 내비만 있으면 되지, 여기 있으면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뭐 하나 좁히고 뭐 하나 집어넣고 하면은 비싸지거나 차가 없어지거나 고르기 힘들어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없어도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뭐 경차도 이제 내비 없는 걸로 보시는 게 좀 마음 편하고 고를 만한 차도 많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K7 는 휘발유 950부터는 이게 950부터 1050 사이로 100만원 텀으로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수출이 나가나?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많이 팔렸던 차일 텐데 아무튼 한 이 금액대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K7 첫 번째 나온 LPG 일반 이전 가능한 거는 레어템 중에 레어템이에요. 대수가 부족하고 구하기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으면은 싼 것 중에서는 이유가 있는, 안 사고 싶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사고 싶어지는 차가 혹시라도 있으면은 그건 상당히 좀 쓰잘데기 없이 비싸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로 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네요. 그리고 더 프레스티지 K7, 더 프레스티지 K7 요거를 보시게 되시면은, 요거는 K7과 더 뉴 K7은 잘 팔렸는데 이건 중간에 꼈어요. 그리고 K7과 별반 차이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K7은 아시는데 더 프레스티지 K7을 아시는 분은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차가 많이 없어요. 1000에서 1150 이 정도 보시면 대수가 많이 풍족하진 않습니다. 근데 K7과 휘발유 더 뉴 K7은 대수가 조금 어느 정도는 풍족한 느낌 될랑말랑입니다. 적당히 있다. 더 뉴 K7은 1500에서 18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뉴 K7 LPG 일반 이전 또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대수가 진짜 부족한데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차라리 휘발유 보시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고, 차가 많지가 않습니다. 레어템이에요. 희귀합니다. 올류 SM7, 삼성에서 나온 올류 SM7은 약간 좀 디자인이 굉장히 아직도 지금 기준으로도 미래적으로 파격적으로 나온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디자인이 그 당시에는 와우 막 이런 생각을 그 뭣도 모를 때는 했었었는데, 인기가 HG에 밀려서, HG 그랜저에 밀려서 조금 대수가 없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합니다. 한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또 언급을 안 한 차 중에 또 알페온이 싼 것 중에도 물론 있지만 좀 키로수 좁히고 옵션 올리고 뭐 인기 있는 그 240 모델로 이렇게 맞추고 뭐 색깔 맞추고 하다 보면은 대수가 많이 없거나 비싸거나 합니다. 이것도 알페온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차가 저렴해질수록 안 사고 싶어지는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 많은 분들이 피라미드처럼 안 좋은 쪽에서 많이 고르세요. 네. 여기 위에 꼭지점에 있는 건 너무 제가 생각해도 불필요하고, 이 중간 정도에서 사는 게 좀 적절한데 너무 많은 이렇게 돼 있는 피라미드 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 피라미드, 여기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금액대에서 보시는 게 후회 안 할. 그래서 이 밑에서 이제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많고 파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중고차 인식이 안 좋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왜냐면은 구매하고 나서 딜러한테 전화를 하시겠죠. 그래서 뭐 고쳐달라고 뭐 하실 텐데 뭐 그 부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아무튼 뭐가 나오면 딜러가 해줄 수 있는 성능 범위가 있고 성능을 벗어나는 게 있고, 성능장도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보증 범위는 맞는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또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제 표정 준비한 거 아니에요. 진짜 제일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대당 100만원 200만원 남기면은 뭐든지 팔만해요. 왜냐면은 돈으로 끝내면 되니까. 근데
조금 남기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전화 오면은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좋은 것만, 좀 적절한 것만 팔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저도 많이 팔면 좋죠. 뭐 한 달에 300만원 벌고 600만원 벌고 600만원 벌고 1200 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아무거나 팔면,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그 금액대 그 조건으로 보면은 차가 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팔면은 저 금방 부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유튜브 오래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잖아요. 막 이거 팔아도 막 차를 한 달에 60대 팔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30건이 다 클레임 불바다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 어떻게 합니까? 고객님도 당사자 직접 구매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열받고 그렇습니까? 엔진 뻗거나 아니면 차 수리를 계속 한다거나 뭐 운행하다가 갑자기 차가 쓴다든가, 그럼 어떡합니까? 수리를 계속 똑같은 것만 계속 한다든가, 한 2번만 해도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은데요. 한 번은 막 속상해도 그러려니 하고 한 4, 50만원 정도는 할지 몰라도, 아무튼 적정한 선에서 보더라도 그래요. 문제가 있을 확률이 많이 낮아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타던 중고차잖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지금 보시는 이 금액선으로 보시는 차는, 어떤 차는 아직 5년에 10만 킬로가 안 지나서 신차 보증 기간이 있는 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는 진짜 마음이 편하게 팔 수가 있겠죠. 덜어 있습니다. 그런 차들. 그래서 이거는 고객님, 중고차 보증도 물론 되겠지만 우선 문제가 엔진 미션이 있다면 신차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 차로 그쪽 제조사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차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경우가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말씀드리길, 현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보고 시운전을 하고 리프트를 뛰어보고 해도 저렴한 차량,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반떼 AD가 한 1200부터 1400 사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텐데, 예를 들어서 1100짜리를 구매하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시운전할 때 리프트를 띄워볼 때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뭔가 암덩어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운행하다가 조금 있다가 좀 깨끗하게 이렇게, 만약에 차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중대한 부분은 수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차 보증 기간이 엔진 미션은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렴할수록 이유가 있는 부분이, 뭐 누유가 심하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나올 확률이 늘어납니다. 물론 이제 적정선의 범위 내에서 보더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구매를 하셔서 저한테든 다른 데서든 구매를 하셔서 뭐 수리를 할 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진단을 받겠죠. 진단을 받고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뭔 말이냐면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원래 뭔 말이냐면은 이거를 되게 싫어하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보증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능장에서 수리를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매를 하고 나서 차를 갖고 가셔서 수리를 해버리셨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성능장은 건덕지가 생긴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해줄 수도 있었는데 왜 먼저 했어? 그럼 우리가 확인을 못 하잖아. 이건 수리 못 해줘.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수리를 하시면 안 되고, 진단만 받고 저한테든 판매를 하신 그 딜러한테 전화를 하셔서 성능 보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중개를 한 알선 딜러 돈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구매를 하신 고객님 돈 안 들어갑니다.
근데 거리가 너무 먼데 거기까지 갖고 가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9년 이내에 20만 킬로 이하의 차를 구매를 하시는 중이다 한다면은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그런 거래 그 제휴점을 통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그 보증기간 연장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수리를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진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성능장에서 수리를 공짜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성능장이 그걸 빌미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몰라. 당신이 안 고쳐도 되는 부분은 고쳤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수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차량들은 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남이 타던 중고차입니다. 뭐 2000km가 됐든 10,000km가 됐든 100,000km가 됐든 남이 타던 중고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차보다 저렴한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안 날 확률이 사실은 더 커요. 근데 희망적으로 해석하시거나 무조건 좋을 거다. 사진 보고 금액 싼 거 보고 그렇게 좋을 거라고 바라는 거는 언제나 중고차를 고를 때 그런 마음은 좀 내려두고 긴장을 해야 된다. 좀 겁을 어느 정도는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너무 넋놓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긴장한 상태로 보는 게 낫다. 이런 의도입니다. 이제 하이브리드가 나오는데 소나타 하이브리드, K5 하이브리드, 알페온 E 어시스트 이렇게 나옵니다. 알페온 E 어시스트는 희귀 매물이고 1300만원 전후에 몇 대 없습니다. 수도권 전체로 봐도. 그 다음에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좀 많긴 많은데 좀 옵션이 떨어진 것들이 보통은 좀 1100 정도 내지는 그 키로수가 많거나 옵션 좋아도 그런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1500만원으로 갈수록 좀 키로수와 색상과 옵션들이 좀 내가 맞추고 싶은 대로 맞출 수 있는, 하지만 약간 완전히 맞춤식으로 맞춤복 입듯이 뭐 정장 맞춤 정장 입듯이 하는 게 아니라 기성복을 입는 듯한 그런 약간의 부족한 느낌은, 물론 기성복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약간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느낌일 수도 있지만 이거 넘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걸 넘어가면은 그 다음 소나타 하이브리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LF 하이브리드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그 다음에 K5 하이브리드. 이거는 이제 모양이 첫 번째 K5랑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휠이랑 뭐 뒤에 마크 좀 그런 거. 그 다음에 앞에 조금 그릴 좀 틀리고 그렇습니다. 거의 똑같은 느낌입니다. 뒤 대로등 조금 틀리고. 네. 그 차인데 그 1200에서 1700 이건 텀이 500씩이나 돼요. 근데 뭐 중간에 500H 하이브리드도 있고, 그러니까 경차랑 똑같은 느낌이죠. 키로수 짧고 흰색, 검정색 혹은 풀옵션 이런 차량들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연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 기대했던 것만큼 뭐 공인 연비는 뭐 그렇긴 한데 좀 생각보다 좋진 않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좋은데 17km는 나오는데, 그런 의견도 다수 있다. 여러 이제 하이브리드를 운행을 하셨던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17km. 근데 이제 도로 사정상 뭐 막히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13, 14 이렇게 돼버리면은 조금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나올 수도 있고, 뭐 관리가 좀 이제 잘 안 되고 하면은 연비가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내지는 이제 콱콱 밟고 다니시는 분들, 막 세게만 달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또 배터리가 좀 이제 수명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사고가 한번 나서 배터리를 수리를 과실로 인해서 수리를 하게 되면은 조금 비용이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SUV, RV 되게 많죠. 지금 깨알 같지는 않아도 촘촘합니다. 정말 많이 찾으시고 조금 만만해 하시는 그런 이제 모델은 스포티지 R입니다. 물론 800만원대, 900만원대, 심지어는 700만원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그런 조건대, 그런 금액대는 1000만원에서 1400까지인데 1400까지는 좀 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많이 구매하시는 가격대는 좀 적당한 금액대는 1100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륜의 제일 무난한 제일 대수도 많고 한 등급은 TLX 최고급형, TLX 프리미엄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2륜입니다. 2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차 가격 1200이다 하면은 다해서 1350 정도 이렇게 보시고, 보험료 빼고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더 뉴 스포티지 R은 되게 1100만원대도 있고 뭐 1000만원대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좀 보다 보면 좀 살만한 차, 썬루프 없어도 돼. 그 다음에 색깔도 쥐색깔이어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그냥 뭐 트렌디도 상관없고 프레스티지도 상관없고 그냥 차만 깔끔하면 된다, 내비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1300에서 17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차가 원래는 이제 포장이라는 거는 좋은 점만 말씀드리는 게 나을 수 있는데, 이게 고질병이 조금 있는 게, 뒷좌석에서 조금 이제 방지턱을 넘던가 좀 도로 사정이 안 좋으면은 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좀 한 10만 킬로에서 15만 킬로 되는 차들 내지는 그보다 좀 낮더라도 고질적으로 날 수 있어요. 뒷좌석에서. 특히 조수석 뒷좌석. 예. 그런 고질병, 이게 고쳐도 똑같다라는 그 의견이 좀 덜어 있어서,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거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몇 번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정말 예민하게 듣지 않는 이상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냥 요게 조금 약간의 고질병은 맞으니까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투싼 IX, 뉴 투싼 IX는 그런 거는 좀 이제 많이 못 느꼈고, 900에서 1200 정도, 이게 투싼 IX가 다른 차종 중에서 가장 노멀하면서 이게 700, 800만원짜리도 있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금액대는 900에서 1200 사이다. 그리고 더 뉴 스포티지 R 같은 경우는 1700으로 가까워질수록 흰색, 그 다음에 썬루프,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이런 쪽으로 많이 좋아지고 키로수도 낮춰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뉴 투싼 IX 이거는 1200에서 1400 정도 보시면은 좀 적당하다. 이게 가성비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거예요. 연식 키로수 대비 옵션도 확 올리면서 금액은 요거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뉴 스포티지 R 염두를 했다가 요거를 보면 좀 많이 싼 듯한 느낌인데, 디자인적인 그 만족도는 더 뉴 스포티지 R이 인기도 측면이나 뭐 그런 쪽으로 좀 높아서 약간 상대적으로 비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빨리도 나왔고 했으니까. 그리고 뉴 코란도시, 전작인 코란도시는 미션이 안 좋은 차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뉴 코란도시부터는 그런 거를 아직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고, 아마 제가 팔아도 문제 있을 확률보다는 문제가 없을 확률이 상당히 클 겁니다. 아직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1050부터 1500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티볼리는 휘발유 기준입니다. 휘발유. 1250부터 1600 정도 보시는 게 적절하고, 트랙스도 찾으시는 매니아층 분들이 많은데, 이 차가 신차 출고가가 좀 비쌌다라는 평이 있어요. 생각보다는. 근데 이제 그거는 신차 얘기고 중고차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 좀 약간 옛날에 조금 레이싱 게임에서 나왔던 그런 모델 같이 좀 귀엽게 나온 측면이 있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 차가 그렇게 작지도 않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소형 SUV 아닌 중형 SUV로 보시면은 조금은 작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작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짐을 실으셔야 하는 분들은 좀 지양하고 다른 차량으로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QM3는 어떤 건지 아시죠?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유럽 쪽에서는 가죽 시트보다는 직물 시트가 더 인기래요. 그런 얘기를 얼추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프랑스에서 생산이 돼서 수입이 돼서 이제 판매가 되다 보니까 가죽 시트보다는 직물 시트 위주로 돼 있는 차가 많아서
이게 그 시트만 가죽으로 된 차가 많았다고 한다면 좀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좀 쌉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 두 대의 느낌보다 어떻게 보면 연식 키로수 대비해서는 싸요. 네. 4만 킬로짜리가 뭐 1200 알리가 등급 제일 높은 게 그럴 수도 있는데 보면 가죽 시트가 아니고 직물 시트고, 시트는 뭐 따로 차라리 싼 거를 사서 키로수 짧고 연식 좋고 색깔 좋은 거 사갖고 직물 시트를 가죽으로 씌우는 것도 방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죽 없다고 해서 안 사지 마시고 좀 여기다가 시트를 씌우는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한 5, 6, 70 정도 할 겁니다. 좀 괜찮은 걸로 하시면.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이게 1050인데 한 가죽 시트 씌울 거 한 5, 60 정도를 좀 염두를 하고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안 하셔도 되고, 예. 기호에 맞게. 그 다음에 캡티바 13년식 이상부터 보게 된다면은 여기 차가 좀 큽니다. 그리고 튼튼하다는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연비가 다른 것보다 조금 높다는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수리비가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높다라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100에서 한 1600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카니발 R이 있는데 그랜드 카니발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예.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뭐 그릴 좀 틀려지고 조금 이제 인기가 쭉 이제 지속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디자인을 안 바꾸지 않았나. 엔진만 R 엔진으로 그 1900cc에서 2200cc로 바꾸고 그런 적인 측면, 그 정도. 그 전보다는 이제 매연도 좀 덜 나올 거고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리고 미션도 그 전작의 미션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조금 약간 수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합니다. 그 천은 밑에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옵션이 없거나 키로수 많거나 역시 또 용도 이력이 있거나 그렇고, 색깔 은색깔이라든가 뭐 자주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되게 쌉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추천드리는 금액대는 1000에서 1450 정도 보셔야 되는데, 1450에 가까울수록 뭐 R 스페셜이라든가 뭐 등급 좋아지는 거에서 오토 슬라이딩 자동문 들어가고 색깔 진주색에 뭐 어떤 건 리밋 안 걸려 있고 11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거, 그런 거. 이게 또 카니발 R부터 110km 모든 차량은 아닌데 110km 이상 못 달리는 장치가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뭐 아닌 거랑 오토 슬라이딩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 다음에 키로수 높은 거랑 낮은 거랑, 그 다음에 뭐 더 좋아하실 만한 옵션 있는 거 없는 거, 차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뭐 앞에 그 보조 범퍼 달리고 안 달리고 그런 거, 사이드 스텝 달리고 안 달리고 그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좀 그런 게 좀 이렇게 몰아서 갖고 간 차는 1450에 가까워지는 거고, 키로수 막 5만 킬로 밑으로 막 짧아지고, 그리고 키로수가 뭐 13만 14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용도 이력은 없어도 그 다음에 옵션이 그냥 GX 정도로 해갖고 조금 달리는 거 에어컨 나오고 히터 나오고 가죽 시트 있는 거 외에는 접이식 백밀러도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영어 세 개가 생각이 안 나요. VDC, 그게 빠져 있을 수도 있고 합니다. 그 열선 버튼 사이에 있어요. 거기가 공갈 버튼으로 버튼이 안 눌려지는 그냥 벽같이 돼 있는 그냥 마감으로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뒤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꼭 필요하고, 키로수가 조금 이제 한 10만 밑에였으면 좋겠고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고, 그런 느낌입니다. 제 사이트에서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딜러 전산을 안 봐도 1시간 넘게 했어요. 뭐 편집하고 뭐 하면은 지금 1시간, 지금 기준은 16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코란도 스포츠 많이 구하실 텐데 이제 완탑, 반탑,
하프탑이라고 해서 뒤에 그 원래 이제 포토 더블캡은 그냥 바깥에 보통은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근데 코란도 스포츠는 처음부터 탑이 씌워져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로 뭐 150이든 90이든 200이든 이렇게 완탑은 보통 뭐하고 뭐하면 2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차이가 또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밖에 뚫려 있는 거는 잘 안 팔리고 좀 그런 측면이 셉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코란도 스포츠 금액대는 1400에서 1650 이렇게 되면 1650짜리 구하고 뭐하면은 한 1800 좀 넘어가고 하겠죠. 뭐하고 뭐하면 슈퍼 렉스턴은 900에서 1300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렉스턴도 슈퍼 렉스턴 찾으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슈퍼 렉스턴은 그 키로수가 25만 뭐 이렇게 키로수가 엄청 많은 차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600, 700, 800 할 텐데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하자 리스크가 조금 근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이때 판매를 한 적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다 안다. 뭐 나오면은 내가 하겠다. 내지는 좀 상태 잘 보고 한 이 정도 금액대로 구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구하시려고 하신 분들한테 한번 팔았어요. 한번 분들이 아니라 그분한테 한번 팔았습니다. 네. 그때가 600에서 700 사이 정도 됐었던 기억이 있긴 한데 아무튼 팔고 나니까 불안해갖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구하신다고 하니까 좀 충분히 반대를 하고서 이게 커뮤니케이션 한 다음에 좀 팔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저를 설득하시려고 하시는 것보다 좀 가급적이면은 조금 이런 안정적인 금액대라고 생각하는 그 범위 내에서 좀 키로수도 좀 적당히 보시고 하시면은 서로 스트레스 받는 그 전화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차든지 조금씩은 수리를 할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추천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도 무조건 뭐 돈이 10,000원도 안 들어가고 그러진 않을 거다. 뭐 타이어를 교환하든 뭐 블랙박스를 교환하든 아니면은 뭐 미세누유 게스켓 커버를 뭐 수리를 한다든가 뭐 오무기어라든가 오무기어가 뭐 사전에 있었다면 그 현장에서는 분명히 보일 겁니다. 에어컨 히터 같은 거 다 확인하고 해드리니까 아무튼 완벽한 차가 아닌 중고차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긴장한 상태로 꼼꼼히 본다면은 좀 더 완벽에 가깝지 않을까. 딜러만이 아니라 같이 꼼꼼히 보면. 네. 구매 후 중고차 보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가장 분쟁 및 스트레스가 많은 부분, 그냥 싸게 사고 잘 타고 다니면은 뭐 스트레스도 없을 것이고 분쟁도 없을 텐데 신차가 아닌 이제 이게 진짜 중고차잖아요. 남이 타던 거.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고차. 그래서 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해갖고 뭐 평가절하여갖고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건 아니고 조금은 그걸 알고 사자라는 거예요. 그 기본 기간 그 보증 기간이 30일이 지나면 2,000km가 안 지났어도 끝납니다. 그리고 30일이 안 지났어도 2,000km가 지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15일 됐는데 2,000km 넘게 탔으면 끝나는 거고 1,000km 탔는데 30일이 지나면 끝난 거예요. 기한이 만약에 부족하다, 좀 불안하다 하신 분들은 추가 연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국산차 기준 9년이 안 지난 차에다가 그 차가 9년이 안 지났으면서 20만 킬로가 안 넘어야 돼요. 그러면은 1년 200만원 한도 내로 키로수 무제한 만 킬로 지나든 뭐 하더라도 200만원 한도 내로 중고차 한 달 2,000km 보증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증을 연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여기 안 오셔도 전국 어디서든 제휴점으로 방문을 하셔서 하시면은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여기다가 또 자료화면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자막을 치든 자료화면으로 나가든 이쪽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보증되는 범위는 성능기록부 뭐
양호, 미세 누유, 누수, 불량 뭐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 아시죠?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적힌 거랑 좀 내용이 상이해서 좀 심각한데 좋게 해놨다라고 한다면 그게 보증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수리를 하시면은 보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그 조율을 잘해서 혹시라도 그 전화 그 판매한 사람이 다른 용무나 전화 못 받을 상황 때문에 그 공업사에 넣어서 공업사 점검자들은 좀 재촉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수리해야죠. 수리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계속 이렇게 통화 잠깐만요 하다가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를 일단 빼시는 거예요. 당장 운행이 되신다면. 그러니까 운행이 안 되더라도 일단 수리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리를 하시면 보증이 안 되니까 먼저 수리를 하시면 좀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서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판매한 딜러랑 같이 상담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능 보증은 아쉽게도 기본적인 이 보증 기간을 그 활용을 하시려면은 그 성능장으로 방문이나 아니면은 레카로 차를 그 운행이 안 된다면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운행이 된다면은 탁송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능 목록 외에 보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창문이 안 내려간다, 내지는 문이 운전석에는 열리는데 나머지가 안 열린다. 이거는 사전에 미리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시점 문제예요. 구매를 할 때는 문이 다 열렸는데 구매를 하고 나서 보니까 또 문이 안 열린다. 그거는 차를 갖고 있던 차주한테 한 달 안에 이거는 해주셔야겠죠. 얘기하면은 되도록이면은 거의 뭐 차주가 다는 아니더라도 뭐 반반 이런 개념으로 회피를 할 수 없게끔, 내지는 다 수리를 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의 추후에 그런 부분은 뭐 반반 내지는 반, 그 다음에 저 반, 그 다음에 차주 반, 이렇게 해서 서로의 부담을 줄이는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좀, 근데 이제 500만원 미만짜리라든가 300만원 미만짜리는 가급적이면 싼 건데 뭘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차주에 따라서. 물론 좋으신 차주도 있고, 물론 이제 센 조금 어떻게 보면은 구매자 입장으로서는 안 좋은 차주도 있고 차주분도 계시고 한데, 아무튼 그런 거는 이제 그래서 딜러도 구매자도 물론 이제 차를 매입한 차주분도 이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알았다면은 수리를 하고서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 계약 전에 서로 물론 이제 딜러가 더 앞장서서 봐야 되겠죠. 시운전이라든지 리프트를 아무리 완벽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 속속들이 다는 이제 사실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 경험이 많을 뿐이지, 대부분 다 경험이 많을 뿐이지 딜러들이 의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의사들은 공업사 사장이나 공업사를 있는 직원들도 그냥 경험이 많을 뿐, 그냥 배운 게 그거인데 그 속속들이는 모를 수 있어요. 이 증상이 나면 뭘 고쳐야 되고 그런 거 아실 뿐이지 미리 사전에 확실히 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해갖고 스캔 딱 해갖고 이 차는 요 부품은 데미지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먼 미래가 아니고서야 그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성능 점검 기록부도 당장 뭐가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 점만 확인하지 내일 모레 나올 문제를 찝어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괜찮으니까. 또 그런 시점적인 문제가 공교롭게도 운 나쁘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중고차니까.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내가 된다고 했을 때 큰 거라고 한다면 30일 이내에는 어지간해서는 차주분의 책임이 좀 크다. 차를 매입한 좀 이제 울며 겨자 먹기고 좀 운이 안 좋고 그분도 하겠지만, 제가 차를 매입한 사람이기도 한 입장으로서
조금 애로가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고차라는 게 항상 조금 이제 그럴 때마다 조금 대부분 유하신 고객님들이시라고 제 경험상 그랬어요. 대부분 유하신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뭐 3.33, 33%, 33%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면 5만 원, 5만 원, 5만 원 이런 느낌으로 좀 잘 해결을 했던 경우가 좀 많긴 한데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15건 거래를 하면은 그 중에 한두 건이에요. 좀 그래도 이제 퍼센테이지가 좀 높긴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10% 미만이에요. 맞죠? 10% 미만 내지는 1.5. 네,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최대한 좋은 차 팔려고는 노력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팔았던 차량이 한 4, 5, 6, 7, 8, 900 이 정도다 보니까 사실 그 금액대에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네. 아무튼 최대한 그런 거 없게 진짜 그런 거 나오면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저렴할수록 보증이 안 되는 경우가 또 많고 사실 그 SM5 인프레이션 400 전후 봐야 된다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350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그런 차들은 사실 그런 게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렴할수록 그 또 차주분에 따라서 구매자분 입장으로서 차주분을 보게 된다면은 좀 못해준다 이렇게 하면 진짜 힘든 경우가 좀 많습니다. 싼 것들은 보통 다 그러지 않느냐 그리고 또 엔진 미션 뻗은 게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으신 분은 해주시고 좋으신 분도 계시고 어디나 조금 심하신 분도 계시고 어디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차를 전화를 할 때 이제 목소리로 좋으신 분인지 안 좋으신 분인지도 조금 얼추 그것도 약간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를 빼고 안 빼고가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수입차는 보증 안 되는 경우가 그 뭐 1,000만원짜리든 5,000만원짜리든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수입차. 그러니까 수입차 안 팔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큽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보험 이력 아무리 살펴보고 없고 완전 무사고인 거 확인하고 아무리 깨끗해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수리비가 한두 푼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예 안 파는 건 좀 아니지만 그래도 여지는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남겨야 하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극조심스럽습니다. 마치면서 그 힌트 추천 금액을 제가 오늘 알려드렸어요. 전사는 오늘은 시세 안내는 좀 이제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이트에 쭈루룩 있고 하니까 좀 봐주시고 제 힌트 금액 안에서 보셔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좀 부족하다,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제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이제 보시고 고르는 것보다는 그 시세를 확인하시고 염두에 뒀던 차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이 정도 차를 봤는데 어떠냐? 그러면은 이거는 들어온 날짜가 좀 꽤 됐는데요? 안 나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라든가 아니면 고객님 요거 불법 튜닝 못 보셨어요? 아 못 봤네. 고객님 이거 검사 날짜 정기 검사 날짜 지났는데요? 고객님 이거 10월 달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엄청 오래된 건 아닌데 그래도 이 금액과 이 정도면은 좀 나가야 되는데 조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10월 1일 날 들어왔는데 그건 좀 10월 달 거는 그래도 볼만한데 9월 이전 거를 보셨다든가 하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9월 이전 거 8월 9월이면 이라고 한다면 고객님 이거 점검자 의견란에 이거 빼놨네요. 예. 용도 이력이 있는데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조금 안 좋을 확률은 조금 있긴 한데 뭐랄까 괜찮을 수도 있고, 렌트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HG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탔던 차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낮게 보지 마시고 최대 그러면 범위 캐파를 이거 아니면은 올린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보시되, 한 일단은 처음에 900만원대 보시고 그 다음에 준비는 혹시 그거 한 대 보고 좀 이유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은 한 1100, 1200까지 착가격만 보시고 이전배까지 1300, 1400까지 보실 의향을 좀 갖고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한번 이거 좀 보기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900만원대, 1000만원대, 1100만원대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근데 HG 그랜저 14년, 15년은 좀 비쌉니다. 뭐 7만 킬로 이하 걸로 좀 적당한 거 보시게 되시면 용도 이력 없는 거 한 1700 정도부터 시작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도. 예. 아무튼 그렇게 보셔야 되고, 힌트 추천 금액을 통해서 이제 폭을 좀 도움을 얻어서 잘 좁히시거나 이렇게도 헷갈린다 하시면은 개별적으로 일단은 검색 한번 이제 해보시고 기준을 잡기 위한, 눈탱이 안 당하기 위한,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딜러한테 알려주기 위한 그런 기준 매물을 한번 이제 삼기 위해서 사이트는 활용해 주시고, 매물을 보시고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의는 언제나 헷갈리거나 오늘 내용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은 이 집 번호로 한 2, 3시부터 새벽 1시 사이 정도 여기 위에 11시부터 그다음에 1시 이렇게 돼 있긴 한데, 11시 딱 넘어서 전화 주신 분도 이제 덜어 계시긴 하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한 1시, 2시 좀 이후부터 이런 느낌으로 전화를 주셔야 조금 원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HG 그랜저를 보고 갔는데 알페온으로 돌린다던가, 뭐 또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더럭셔리 그랜저는 안 돌릴 거예요, 아마. 뭐 베리타스 이상한 거 조금 매니아층은 있으나 좀 비인기 차종으로 아니면 체어맨 쪽으로 조금 돌린다든가 하는 행위, 예를 들자면 뭐 아반떼를 보러 갔는데 뭐 크루즈 쪽으로 돌린다든가 뭐 이런 행위, 돈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100점짜리 중고차 구매에 대하여 이 부분은 있을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새 차가 아니니까, 중고차니까. 그거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완벽한 구매는 보통 딜러가 아니고서야 하기 좀 어렵다. 그러니까 혼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 아무리 애쓰고 혼자 고민을 하더라도 답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머리만 아프고 하니까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답은 안 나옵니다, 절대. 그러니까 문의 주시고 이렇게 같이 폭을 좁혀 나가면 좋지 않을까. 굳이 제가 아니고서라도 저면 좋겠지만. 올해 2019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매물 검색은 http s 붙으면 안 됩니다. http 바로 땡땡 / www. 한글로 클린카즈.com 위에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 말고 위에 주소창에다가 치시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매물이 좀 부족하다. 제가 업데이트 한다고 하는데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요청이라든가 나 요정도 차 살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라고 하는 식으로 좀 처음 도입부터 궁금하다, 내지는 한 이 정도 차 봤는데 어떨까요? 라고 하시면은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그 차 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오셔서 다시 상담을 한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서 다시 진짜 볼 차량 후보를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3번은 잘 안 보고 거의 이 2대 안에서 될 확률이 좀 높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폭 좁히면은 우리나라 어디서 구매하시는 것보다 조금 좋은 구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한테 안 오시더라도 이 사이트는 다른 데 가시더라도 활용해 먹기 참 좋은 사이트일 수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딜러 전상 금액이랑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막연한 의심보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다 해소시켜 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폭을 좁혀서 정말 후회하지 않을 만한 차로 구하실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거나 실제로 방문까지 하신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영상이 떴다. 근데 나 이거 왜 봐야 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림 버튼이 또 있어요. 종 모양으로. 그 누르면은 제 영상 올리자마자 아마 영상이 올라왔다고 뜰 거예요. 아, 이거 자꾸 올라오지? 일주일에 보통 하나 내지는 2개밖에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안 보고 싶으시면 끄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해주시면 그래도 이제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심심하면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라디오처럼 보신다, 아니면 듣기만 한다, 어떤 분은 좀 이제 도움이 많이 됐다, 뭐 내지는 어떤 분은 보면은 딜러분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딜러분들도 나빠요 누르시는 것보다 그냥 가만 내버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만 보면은 그 나빠요 눌러주신 분들은 다 딜러분이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좋은 중고차 문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설마 다 오시겠습니까? 다 오시면은 저 떼부자 됩니다. 근데 그냥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예. 그냥 너무 심한 마진을 남기시는 분들, 그 다음에 눈탱이 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사기 안 당하시는 분들이 줄어드는 거를 원해요. 제가 또 네이버에서 지식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겸사겸사 다 두루두루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좀 좋은 중고차 문화를 만드는 게 목표고,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저도 돈 좀 벌고 이게 또 풀칠을 해야 되니까 엄청 벌지는 않아요, 진짜로. 아무튼 좋은 중고차 문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아직 안 해주셨다면은 한 번씩만 해주시면은, 이쪽 해주시면은 정말 기분이 좋고 돈이 올라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아, 그리고 그 광고 이게 초반에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광고를 보여드리는 거는 올 중반기나 하반기쯤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예고를 해드려야 좀 당장 이 사람이 좀 초심과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하실까봐 그냥 그때 정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미리 양해를 구해드리고, 그 안에도 그 후에도 어차피 5초 그냥 꺼버리면 되니까, 저도 다른 유튜브 볼 때 그 진짜 재밌는 광고 아니면 안 보거든요. 5초 그냥 넘어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올해 중반기나 하반기 정도 예상, 우선 생각을 그때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하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은 정말 그 도움도 되고, 봐주시는 분들 많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올해 첫 번째 영상입니다. 새해는 정말 좋은 일만, 작년보다 그 전년도보다 진짜 좀 특별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계획을 혹시라도 세우시면은 계획대로 잘 돼서, 이게 1년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조금 정신 차려보면은 1년 시작이구나 싶었는데 어느덧 여름이고, 그 다음에 덥구나 싶었는데 어느덧 굉장히 갑자기 추워지고 감기 걸리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오고 송년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살 먹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20대는 20kg, 30대는 30kg, 40대는 40kg. 아직 40대는 안 됐지만 좀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일도 바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많아져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붙잡다 보니까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도 좀 부족한 느낌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빨리 가는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아무튼 올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말이 너무 많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아래에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